와, 저 이거 보고 정말 오늘 너무 놀랬습니다. 놀랬습니다. 노상원 씨, 전 정보사령관이었죠. 지금 뭐 애기보살, 버거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안보사령관들을 불러서 이번에 계엄과 관련된 논의를 했던 당사자이고요. 말씀 몇 차례 드렸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현직 민간인입니다. 2018년인가요? 여군 추행 사건으로 해서 불명예 퇴역한 민간인이고요. 안산에서 지금 애기보살 점집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경찰이 노상원 씨 점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첩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수첩에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수첩에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실쟁으로 나갔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국회 봉쇄라는 표현도 같이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 수거 대상, 표현을 아예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수거 처리 방법 등이 이 수첩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요. 일부는 직종과 이름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직종과 이름까지. 야, 이건 뭐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 소위 말해서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북풍을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풍을. 그래서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그거를 이유로 해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저희가 추론하는 것이 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좀 북한의 공격까지 유도해서 이런 일까지. 아니, 북한에 평양 항구에 무인기 보냈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군.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해서 어찌됐건 간에 국지전 나가서 대한민국 지금 이 좁은 땅에 국지전이 됩니까?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기획했고 준비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와,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 대한민국 국가원수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맨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불법 계엄, 내란 모의를 하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을 할 명분을 만들어?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기획했다라는 게 정말 국민으로서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정말 도저히 용납이 안 가고요. 북한을 유도해서 야, 정말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첩에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래요. 뭐냐면 해당 수첩에는요. 계엄 당일 군 병력 배치 장소, 군 병력의 구체적인 이동 시나리오 메모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버거보살 노상원 씨는 현직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계엄 당일 군 병력의 배치, 그다음에 병력 이동 시나리오 이 메모가 있었다라는 거는요. 군의 기밀이 민간인에게 유출됐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군 기밀이 유출됐다라는 거는 국가 안보와도 굉장히 밀접한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를 민간인이 알고 있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당나라 군대입니까? 이게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이런 군 병력 배치 그다음에 이동 시나리오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대단히. 군의 기밀이 유출됐다라는 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야, 이런 일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지금 저는 정말 너무나 기가 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버젓이 있었다라는 것. 거기다가 수거 대상이라고 했답니다. 수거 대상. 수거 대상이 뭐겠습니까? 체포 대상 아니겠어요. 체포. 그 체포를 수거한다? 야,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군이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국적이 어딥니까? 이 지금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이 흘러나간 계엄 이후에 군 병력의 이동
응? 군 병력의 배치, 이동 시나리오, 심지어는 NNL을 통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국회 봉쇄하고 체포할 사람 수거 대상 이런 게 수첩이 버젓이 써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군대입니까? 이 군의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예? 야, 이런 거를 기획하고 특히나 과거에 정보사령관이 했다고 하지만 이미 5년 전에 불명예 퇴역한 이 민간인에게 이런 부분을 사실 맡겼다라는 거는 군이 지금 민간인한테 뚫린 겁니다. 군에도 지금 비선 실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박근혜 탄핵 당시에 도대체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이 정부는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박근혜 잡아놓은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자, 진짜 따라할 게 따로 있지. 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진짜 기가 차고 정말 코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이 지금 군과 관련된 병력 배치, 이동 시나리오가 이런 정말 군에 정말 이 기밀이 민간한테 갔던 것도 그렇거니와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을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이 지금 수거 대상, 체포 대상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민간인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범접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불법 개혁.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기획하는데 김용현의 바로 밑에 그래서 민간인인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 등등을 데리고서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내란 관련된 모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정말 도무지 용납 안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당사자가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이 얼마만큼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있었다면 윤석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에는 노상원이 있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민간인입니다. 최순실은 오방색이었다면 노상원은 애기보살이고요. 그리고 둘 다 개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망하는 정권의 정점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이거 지금 노상원 씨 얘기를 했는데 노상원 씨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다룰까 말까 하다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여러 가지 전해질 소식 속에서 이것도 좀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점집 차린 노상원 전 사령관 윤석열 올해 윤투여 놓치면 안 돼. 비상계엄 논의 때 김용현에게 올해 윤석열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윤석열이 운이 트인다면서 김용현한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좀 말씀드리면요. 계엄 두세 달 전쯤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얘기를 두고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기뻐했다. 제가 보기에는 가로치고 이 얘기를 김용현만 알았을까요? 아니죠. 윤석열도 알았고 김건희도 알았을 겁니다. 둘 다 무척이나 기뻐했겠죠. 근데 당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미국 대선도 굵직한 현안이 많다. 그래서 올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노상원 씨 버거부살, 애기부살 노상원 씨가 윤 대통령 운이 있다. 그래서 3일로 지난 12월 3일로 불법 계엄 이거를 거사일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택일한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특히 이 노상원 씨가 경찰 수사관들한테 관상 좋다. 당신 이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아예 경찰들이 좀 무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무속, 무당, 주술 이것과 무관한 정권이었으면 이게 저는 기사로 될 리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정보사령관 별단 대장 같은 경우도
아니 본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신내려가지고 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해서 역술인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뭐라 그러지는 않는데 이 정권에서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도사, 책사, 법사,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했던 부분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두 번째 아이템에서 윤석열 대통령 3월에 이미 계엄 관련된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올 8월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엄 얘기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저도 무슨 지금 21세기의 계엄이야. 이게 1980년대도 아니고 다들 코웃음 쳤는데 이미 3월부터 윤석열 입에서는 계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정권 관련돼서 여러 무술과 무당과 주술과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버거부살, 애기부살 노상원 씨가 윤석열 올해 웅튀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에 계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 특히 지금 올해 말이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짜를 잡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노상원 씨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요. 윤석열 씨 지금 탄핵 서류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환조사, 출석요구서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버티기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출석일, 서류 예를 들어 수령하는 날짜, 심지어 지금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택이라는 거 아니냐 윤석열.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는 날짜, 탄핵 서류 접수하는 날짜, 뭐 출석하는 날짜 다 무슨 또 전보고 택이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싹 들었습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하겠지만 많은 분들도 저는 제 말씀에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거를 쫙 보면서 한 방 먹은 사람이 있다. 바로 아스팔트 구구보스, 아스팔트 유인인 정강훈 목사. 정말 오기야 금이야 윤석열 정권 김건희 떠받치면서 애지중지했는데 윤석열 정권 김건희 씨 주변에 있었던 거는 도사, 법사, 책사, 무당들 이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노상원 씨 지금 제4의 법사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끼고 아꼈던 것들은 이런 도사 법사들이지 정광훈 씨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광훈 윤석열 정권에 물 먹었다. 저는 이렇게 한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드리고 있는데도 24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 점심 차린 우리 노상원 씨 거사일 특위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지금 변호인단 선임계 뭐 등등 이 날짜 또한도 점지받은 택일 날짜 택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고 끝으로 지금 도사법사 책사에 둘러싸인 윤석열 그들을 애꼈는데 정작 아스팔트의 우리 종교인 아스팔트 구구보수 정강훈 목사 물먹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